직업 상담사 2급 실기 강의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 모형을 구체화시킨 보딘. 아까 우리 보딘 기억나시나요? 보딘. 의자 정선문. 의자 정선문. 예. 근데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 모형을 구체화시킨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 3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번에는 직업 상담 과정 3단계입니다. 탐중변. 이거 많이 외웠죠? 탐변중, 탐중변. 결국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제 상담 공부, 이 직업 상담 말고도 그냥 상담 공부를 하다 보면 학자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마다 상담에 대해 이제 어떤 계파가 있는 거예요. 뭐 정신역동적 상담, 무슨 인간 중심 상담, 막 상담이 다 있는데 이것마다 상담 과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 3단계를 묻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상담이라는 걸 딱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제가 내담자예요. 여기 상담자가 있습니다. 그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처음 만나면. 그렇죠. 서로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즘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막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그런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쭉 상담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이야기하겠죠? 근데 상담자는 교육가가 아닙니다. 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주로 말하지 않고,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 내담자가 원하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한 다음에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거든요. 직업 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탐중변, 탐색과 계약의 설정. 딱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과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아, 그러면 앞으로 상담의 구조화는 뭐냐면, 이렇게 상담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한 5번 정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한 10번 정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가족 모두가 다 와야 될 문제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20번 정도는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구조화시키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이게 탐색과 계약의 설정입니다. 중대한 결정,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지, 직업에 맞추어 성격을 변화시킬지 결정하는 단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저는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너무 사람들과 대하는 게 힘들고 막 좀 불리한 곳에 참기 힘들기 때문에 마트나 뭐 어디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중간에 계속 그만두고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잘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아, 저는 도저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못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혼자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하는 일은 사실은 좀 힘드니까 제가 성격을 바꿔야겠죠. 어쨌든 뭐 급여를 받고 이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격에 맞게 직업을 선택할지, 직업에 맞춰서 성격을 변화시킬지를 결정하는 단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를 바꾸냐, 거기에 맞추느냐. 그러니까 중대한 결정. 마지막은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그 내가 맞춘 것, 변화를 시키는 결정의 단계에 맞춰서 내가 성격이나 욕구나 흥미나 혹은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내가 이제 혼자 하는 직업이 편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무언가 노력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이게 뭐라고요? 탐중변, 보딘의 뭐라고요? 직업 상담 과정입니다. 보딘, 탐중변, 보딩의 과정, 탐중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상담 기법 세 가지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상담 과정이었어요. 과정인데 오는 내담자들이 문제가 다 달라요. 오는 사람들마다 10명이면 1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0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기법을 좀 이런 기법 세 가지를 써보자라고 만든 거예요. 명비소입니다. 명료화. 내담자의 현재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명료하게 해주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한 30분, 1시간을 자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을 했고요. 이런 일을 했다가 현재에 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아, 맞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쭉 시간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중요한 거 이야기했다가 사소한 거 이야기했다가 이 본인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현재 문제, 아, 과거에 그래서 오늘 이러셨군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그러시군요. 아, 미래에 이게 두렵기 때문에 지금 이러시군요. 라고 딱 here and now, 현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을 명료하게 해주는 거예요. 딱 명료하게 해주는 겁니다. 비교는 뭡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직업 선택을 발생할 때 이제 현상이 생기겠죠? 직업을 선택을 하면 막 위로부터 압박도 있을 테고요. 직업을 선택하면 어떤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하면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어떤 그런 내향적인 성격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런 발생했을 때 생기는 현상들의 유사성이나 이걸 선택하면 이게 생기고 이걸 선택하면 이게 생기고 차이점을 비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소망과 방어책에 대한 해석. 이 내담자가 진짜 이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그 방어, 아까 우리 방어 기제 배웠죠. 막 방어하고 있는 건지, 내가 왜 이걸 방어하고 있는지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명비소 외우시면 됩니다. 38번. 이제 아들러가 나옵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서 하는 목표 5가지. 이제 아들러 상담이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 정신분석 상담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파도 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좀 너무 과거파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아들러 상담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더욱더. 목표 5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목표 5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열등 반대 뭐예요? 우월. 열등 반대 우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가지자. 뭐라고요? 열등 우월. 잘못된 것 고치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자. 열등 우월. 잘못된 것 고치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자. 이게 뭐라고요? 아들러 상담 목표 5가지입니다. 열등감을 극복시키고 우월감을 추구하고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고 잘못된 동기를 수정하고 사회적 관심을 가진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의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알겠죠? 열등감 극복. 예. 39번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생활 양식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십시오. 아들러가 말할 때 사람마다 이 생활 양식이 4가지가 있던데 그 4가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지기도사. 아들러가 말할 때 생활 양식 4가지. 지기도사. 지는 뭡니까? 지배형. 이 지배형적인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관심은 낮고 활동 수준은 높다. 뭐냐면 막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서 좀 파워를 가지고 지배하면서 우월하게 좀 내 힘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은 낮고 활동 수준은 높습니다. 기생형은 뭡니까? 우리 영화 기생충도 있죠. 사회적 관심도 낮고 활동 수준은 중간인 거죠. 그냥 좀 그렇습니다. 도피형은 사회적 관심도 낮고 활동 수준도 낮습니다. 이걸 보면 이 지기도는 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지기도는 다 사회적 관심이 없고 활동은 높고 중간 낮고 사회형은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습니다. 아들러 생활 양식 4가지 지기도사. 그러니까 아들러가 이렇게 아들러의 목표가 이런 사회형의 사람,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열등감을 극복시키고 우월감을 추구시키고 잘못된 가치를 수정하고 동기를 수정해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 이게 목표, 아들러의 상담 목표고요. 이거는 아들러의 생활 양식입니다. 마지막 40번.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의 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목표가 있었죠.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담자가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지기도사 4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목표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 과정이 있는 거죠. 아들러 잘 기억하세요. 아들러 목표가 있습니다. 5가지 목표가 있고요.
네 가지의 지기도사, 생활 양식이 있고요. 이번에는 네 단계의 치료 과정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관계 역동 이해 교육. 오늘 내 교육을 할 거예요. 이해 교육을 시킬 겁니다. 아들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해 교육을 시킬 건데 어떻게 시키냐면 관계 역동에 관한 이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아들러의 치료 과정인데 교육을 해야 돼요. 이해하는 교육. 어떤 교육? 관계 역동에 관한 이해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관계 뭡니까? 상담 관계 형성. 아까 이 탐색과 비슷한 거예요. 누가 왔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적인 관계 형성한다. 그리고 관계 역동. 개인의 역동을 탐색한다. 이 역동이란 뭐냐면 이 내담자의 오늘의 내담자, 오늘의 내담자를 만든 것이 무엇인가? 이 역동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출생 순위도 있겠죠. 장남과 둘째와 셋째와 막내가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담학에서는. 그러니까 출생 순위라든지 개인의 열등감이라든지 삶의 목표, 돈을 많은 게 목표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다. 출세하는 게 목표다. 가족과 행복한 것이 목표다. 또 생활 양식 등 다 다르겠죠. 이걸 잘 들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 개인의 역동을 탐색하는 거예요. 관계 역동, 관계 형성, 역동 탐색, 이해 교육.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상담자가 통찰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생활 양식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활하시고 이런 목표가 있으시네요 라면서 내담자 스스로 제가 몰랐는데 제가 그렇네요. 내담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건지 뭐 가족을 잘 보호하는 건지 본인이 출세하는 건지 혹은 뭐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진짜 그거예요? 진짜 그걸까요? 예. 이게 상담자들이 상담 잘하는 분한테 가면 딱 나오거든요. 이제 상담자가 이 아들러의 역동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은 이런 거를 원하시나 보네요. 왜 그러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묻다 보면 내담자가 그렇군요. 제가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아니고 나의 출세, 나의 성공이 제일 중요했군요. 이런 식으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거죠. 통찰과 이해를 통해서. 그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근데 진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는 출세지만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하시기에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통찰을 하면서 내담자가 스스로 통찰하면서 실제 행동이 바뀌도록 유도시키는 거예요. 관계 역동 이해 교육. 예,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4단계. 관계 역동 이해 교육. 상담 관계 형성. 개인 역동 탐색. 통찰과 이해. 재교육.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41번 문제부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